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어제 좀 많이 빠졌던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폭이 꽤 컸습니다. 특히 어제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2차전지 중소형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의 반등폭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1.83% 상승했고,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2.33%, 그리고 타이거 KLX 2차전지 K뉴딜은 1.34%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자, 어제 중소형주의 하락폭이 컸죠.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높았던 타이거 2차전지 테마가 어제는 가장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제 내린 종목들이 다시 큰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 세 가지 ETF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터리 3사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의 이 투자 비중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K뉴딜 ETF가 배터리 3사인 대형주 비중이 가장 높고, 2차전지 테마는 배터리 3사의 비중이 가장 낮고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각자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세 가지 ETF 중에서 잘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이 국내에 상장된 이 주식 중에서 2차전지 섹터가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미국 시장에도 없는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한국과 중국이 양분을 하고 있죠. 일본이 있긴 한데 크게 신경 쓸 만한 점유율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 확대 보급될 전기차의 생산량에 따라서 2차전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당연히 한국과 중국의 이 배터리 공급사와 그 이하에 있는 2차전지 소부장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겠죠.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2차전지 배터리는 우리나라와 중국 시장에 밖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도체는 우리가 미국 시장을 가장 큰 시장으로 보듯이 2차전지만큼은 우리나라와 이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죠.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으로는 반도체가 처음 생겨나서 이 주가가 상승을 해왔듯이 새로운 2차전지 산업 또한 반도체만큼의 꾸준한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각자의 포트폴리오에서 2차전지만큼은 꼭 담아가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은 오늘까지도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 중국 시장이 좋지가 않은데, 특히 어제는 중국 정부에서 인터넷 사업자의 이 부정 경쟁 행위를 방지하는 그런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었는데요. 특히 알리바바는 4.9%나 하락을 하면서 2019년 10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25% 넘게 하락을 했고, 텐센트의 ADR도 4.1%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거에 비하면 어느 정도 2차전지 관련주는 선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개별 종목들을 보시면 대표주인 닝더스타일, CATL은 3.13%, BRD도 1.2%, 그리고 강봉 리튬도 3.72% 상승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자, 최근 중국 규제는 인터넷 클라우드와 관련된 그런 규제가 큰 만큼 상대적으로 중국 정부에서도 키우고 있는 제조업 분야, 특히 2차전지 분야는 타격이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조정은 정말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중장기로 꾸준히 모아가실 거면 하루하루 이런 등락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좀 더 느긋한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차이나 전기차의 주요 종목들이 마지막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이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 모두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사실 반도체 우리나라도 잘하죠.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와 세계 2위인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되어 있는 많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든다고 해도 현재 반도체 세계 1등 국가는 바로 미국이죠. 퀄컴, 엔비디아, AMD 등 세계 최고의 팹리스 업체들이 모두 미국 기업이고, 램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 또한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고 네덜란드의 ASML 다들 아시죠? 칠라노 이하 공정에서 쓰이는 이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역시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기업인 대만의 TSMC 또한 이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이 국내 투자자들도 손쉽게 미국 주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만큼 이 반도체는 우리나라도 현재 잘하고 있지만 세계 최고는 미국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전 세계에서 미국 시장으로 돈이 몰리게 되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등이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의 규모를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의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미국 시장이 앞으로도 더 좋아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수익률 또한 낮지가 않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보다 훨씬 더 높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미국의 QQQ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미국 시장에 더 많은 돈이 몰려들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점도 인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2차전지와 이 반도체의 성장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 빅테크 기업들 중심의 AI, 클라우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2차전지의 핵심 국가인 우리나라에 상장된 한국과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고 반도체는 현재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삼성전자, 이 개별 종목과 함께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Q나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에 함께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최근에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꾸준히 상승할 좋은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 세계 주식시장 규모를 비교해보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답게 버텨내주고 있긴 하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소평가가 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또 국내 주식에서 단기 수익률을 빼면 삼성전자보다 좋은 그런 주식이 또 있을까요?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 반도체 수요 폭발을 예상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집중을 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도 중장기로 함께 꼭 담아가야 할 종목은 맞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서 파운드리 사업에 현재 올인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공장을 늘려가는 단계고 TSMC에 좀 뒤처진 그런 기술력과 고객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좀 겪고는 있지만 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3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GAA라는 새로운 기술력으로 반도체를 준비 중에 있어서 성공만 한다면 이 삼성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기대가 되고 또 100조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도 주목이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M&A를 통해서 얻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로 인해서 이제 좀 탄력을 받고 다시 삼성의 시간은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의 대규모 투자도 확정을 짓게 될 것 같고 중국과 국내 캐펙스도 차질 없이 늘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조정을 좀 받고 많이 내려앉았지만 또 상승의 기회는 곧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올인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저도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받을 땐 삼성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면 멘붕이 오기도 하고 사실 이 한 종목에만 투자를 하다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라서 가능할 것도 같지만 눈을 크게 뜨고 둘러보면 더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섹터들도 있고 미국 시장이라는 더 좋은 마켓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투자가 아니라 삼성전자도 투자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삼성전자만큼 안정적이면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종목들을 함께 담아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7월 소매 판매 부진이 주가를 누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마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느끼실 텐데요. 주식시장이 좋지가 않죠. 하지만 그저께까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다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만큼 미국 시장은 현재 한국과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할 때 국내 증시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 증시 등 이머징 마켓의 시장은 안 좋은 반면에 미국 시장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국내 주식과 함께 미국의 안정적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모아가시기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국내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몇 가지가 있죠. 가장 오래된 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ETF고요. 최근에 코덱스나 킨덱스 등 다양한 자산 운용사에서 만든 ETF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똑같은 ETF들이고요. 꾸준히 모아간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도 나스닥 상위 10종목에 집중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고요. 둘러보면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히 성장을 하는 정말 투자의 참맛을 알 수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얘기는 오늘 참고만 하셔서 좋은 투자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